착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반에서는 좀 즐거움을 주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순수하고 그냥 같은 친구들처럼 재밌고 늘 주변에 웃음을 주던 친구. 23, 가장 찬란한 나이에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내 아들. 아이고. 가사 좀 바꿔보자, 한시가. 아유, 침 다 흘리고, 아이고, 땀이 엄청 났구나. 아들이 가족을 알아보는 기적이 찾아오길 바라며 부모는 생업도 마다한 채 24시간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군대 간다고 다른 아들들도 그렇지만 대학교 1학년 마치고 늦으면 2, 3학년 마치고 다 군대 가는데 1명, 2명 몰아가면서 나중에는 조리 돌리며 왕따시키고. 군대에서 벌어진 돌이킬 수 없는 비극. 더욱 놀라운 건 전역일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는 아직 현역 군인이라는 겁니다. 현역 군인이요? 아니,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거?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병원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일병. 아빠가 이렇게 나 만들었다. 아빠가 나 이렇게 만들어서 미안해. 문제의 그날이 있기 전 원일병은 친구에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남깁니다. 답답하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를 모든 게 다 내 탓인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자꾸 그렇게 하면 생각하면 또 안 좋아져. 안 좋아야 되는데 뭐 실천하는 거지 뭐 생각하는 거. 아유, 이거...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리고 그는 왜 전역할 수 없는 걸까? 이곳이 가족의 두 번째 집이 된 지 벌써 2년째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얼마나 더 많은 밤을 지새워야 할까? 숨을 잇기 위해선 수시로 기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시가 부르면 눈을 깜빡깜빡거려. 아버진 대답이 없을 줄 알면서도 매일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원일병을 돌보는 사이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아들이 깨어날 것 같다는 어머니. 애랑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뭐 어디 나가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목소리 지금 최대한 들어보고 싶은 게 제일 소원이죠. 목소리 들어본 지가 언제죠. 누나들도 이제는 좀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막 힘들어하고 그래갖고 계속 여기 매달려 있으니까 애들도 자기네도 엄마가 필요하다고. 아이고. 3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난 원일병. 부드럽고 자상한 막내였고 어릴 적부터 특공 무술을 배울 정도로 건강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건축학과 5년제 대학을 입학했는데 이게 설계도를 그릴 때 이런 집을 엄마에게 만들어서 선물해 주겠다고. 건축사가 되면 가족에게 선물하겠다던 집. 아유, 참. 아버진 아들이 그 약속을 지킬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학과 1반 원일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건축학자였군요. 아니,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3년 6월 운전병으로 입대했던 원일병. 신병교육대에 이어 운전병으로 주특기 교육까지 약 2달간의 교육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운전병이 아닌 신궁, 즉 휴대용 대공미사일 운용병이라는 예상치 못한 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네? 좀 어리둥절했겠어요. 그러니까. 네. 예. 밥 먹었어? 응. 그럼 월요일부터 이제 운전하겠네. 모르겠어요. 여기 운전 많이 안 한다고 해서. 아, 그럼 운전 안 할 때 뭐 해? 몰라, 정비나 그런 거 하겠는데 여기 좀 뭔가 특수한 부대인 것 같아. 게다가 원일병이 투입된 곳은 주둔지가 아닌 작전지인지. 선임과 후임이 한데 모여 생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원일병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선임이나 동기들의 이제 갈굼이 좀 많았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도 좀 얘기를 하던가요? 처음에는 현 씨가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동기들한테도 도와달라 아니면 이제 내가 못하는 것도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그냥 동기들이 말하는 걸로는 그냥 너가 못해서 우리까지 혼나지 않냐, 너나 잘하면 된다 이렇게만 하고 딱히 도움을 받았다고는 못 들었어요. 같은 날 입대할 정도로 단짝인 친구와 나눈 문자 대화에서 점점 변해가는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다. 친구라서 좋았다 등의 말을 꺼내더니 모든 게 다 내 탓인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자꾸 그렇게 하면 생각하면 또 안 좋아져. 더 안 좋아질 때가 있나. 더 안 좋아야 되는데 뭐 실천하는 거지 뭐. 생각하는 거. 괜히 휴가 나왔는데 나 때문에 그냥. 아니야. 그딴 생각 집어치워. 넌 나랑 진짜 친구잖아.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던 사이잖아. 부모님한테 이거는 진짜 못할 것 같은 말들도 우리한테 그냥 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털어놓고. 알았다. 간다 아무튼. 절대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힘내라. 계속해서 자신을 자책하던 원일병. 입대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시도합니다. 이후 병원으로 긴급 호송됐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삼촌은 그날의 기록을 끊임없이 되짚고 있습니다. 애가 샤워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발견되는 순간까지 해서 약 한 20분 동안 거기에 매달려 있었고, 삼촌은 원일병과 함께 생활한 병사 3명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주장합니다. 해당 병사들이 받은 징계 처분서입니다. 한 병사는 선임들이 널 벼르고 있다며 압박했고, 또 다른 병사는 폭언과 질책으로 원일병을 몰아세웠습니다. 욕설을 많이 했네요. 그리고 3번째 병사는 원일병이 실수할 때마다 폭언과 욕설을 반복했습니다. 삼촌은 이 모든 것들을 원일병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찼을 거랍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지금 근무 다 빵꾸 나고 근무 다 꼬이고 휴가 외출 다 꼬이고, 이 새끼 깨병 부려가지고 어떻게든 군대 빼려고, 너 같은 새끼 하여튼 하면서 그 선임 중에 한 명이 그런 말해요. 너 진지 가면 선임들이 죽일 거다. 죽일 거다? 아유 참. 너 조심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원일병은 선임들을 원망하기보단 모든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원일병을 친구들은 몹시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놀러 가서 이제 보드게임을 한다던가 아니면 봉사활동을 한다던가 하면서 좀 친해졌던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반에서는 좀 즐거움을 주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아유 참. 그냥 되게 순수하고 그냥 같은 친구들처럼 재밌고 그런 일이 벌어질 애가 아닌데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한 것 같기도 해서 그냥. 늘 친구를 위하고 사려 깊었던 원일병. 하지만 군에 입대한 후 그는 스스로를 탓하며 매일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원일병은 상비약으로 획할 정도로 관리가 매우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부대는 그런 원일병의 상태에 부담을 느끼자 부모를 호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중대장은 힐링 캠프를 이야기했습니다. 현식이처럼 힘들어하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모여서 뭐 그림 치료 프로그램도 참여를 하고 이런 치유하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갔다 와서도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전역 조치가 될 거고,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좀 부족하다 싶으면 공익근무 요원을 집에서 출퇴근할 거래요, 근처에. 하지만 원일병은 치료와 관찰을 위한 힐링 캠프가 아닌 복무 유지나 전역을 판정하는 기관인 병역심사대로 곧장 이송됐습니다. 이 얘기하고 좀 다른데요? 다르네요. 네. 그곳은 24시간 감시병이 따라붙으며 원일병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기록됐습니다. 저것도 상당히 압박감이 있었을 텐데요. 네. 실제로 원일병은 입소 후 생활관에서 무한 대기하는 일상을 보냈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약 18일간 머물렀던 것. 그런데 원일병은 퇴소 후 다시 자대 복귀를 명받았습니다. 육군대위로 전역한 김상호 씨는 이 같은 절차가 통상적이지 않다 합니다. 불안할 것 같은데요. 원래 병심대에서 그 복귀하면 자대 복귀가 보통 아니고 전출이에요. 그럼요. 다른 부대로 가거나 다른 보직으로 변경을 그렇게 해야 생각할 수가 있죠. 거기서 이제 불편하다는 걸 내가 어필을 했는데 다시 복귀하면 그 불편한 사람 또 봐야 되는 거고, 혹은 그 사람들이 날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괴롭힌 것도 없는데 제가 나 불편하다고 했다고 또 이렇게 막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안 보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누군가 원일병한테 너 돌아가야 돼, 너 가야 돼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너 지옥으로 돌아가야 돼. 그렇죠. 지옥이 벗어나고 싶어서 나는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돼, 너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니? 차라리 거기 가느니 차라리 나는 이렇게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병역심사대에 머무는 동안 원일병은 계속해서 압박을 받았다 합니다. 그 압박의 주체는 다름 아닌 소속부대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이었습니다. 네? 그 행보관이랑 중대장이 한 번 애를 협박을 이미 한 거예요.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너 병역 기피로 조사받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11월 15일 날 전화해가지고 그 병신대에 있는 애한테 너 자꾸 이러면 깜빵 보낸다?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퇴소하는 날마저 퇴소해서 부대에 복귀를 했는데 그 부대에 복귀해서 복도 지나가는 애를 행보관이 붙잡아가지고 너 자꾸 이러면 군사경찰에 조사 의뢰한다. 이렇게 또 협박을 한 거예요. 실제로 두 간부는 이 일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내용의 중대장이 군사경찰 조사 받을 수 있다고 했고 행정보급관은 병역기표 조사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병역심사대를 다녀온 후 원일병의 상태는 급격하게 나빠졌다 합니다. 나는 그 힐링 캠프라는 데 가가지고 애가 나질 줄 알고 왔거든요. 근데 애가 갔다 오니까 더 바보가 돼가지고, 근데 애가 완전 삐쩍 꼬나가지고 애가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 일단 그 부대에서 그렇게 하는 걸 알고 계시고, 그 차후 뭐 진행사항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차고 데려가시더라도 애를 만들어갖고 오세요. 죽이지 말고. 왜 누굴 죽입니까? 살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병역심사대에서 자대 복귀를 한 지 단 하루 만인 11월 21일. 원일병은 첫 번째 시도를 합니다. 아휴, 어쩝니까 정말. 그리고 그날 부대에서 가족에게 다급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밤중에 괜찮으니까 와서 빨리 데려가라. 민간병원을 알아보고 폐쇄병동에 있는 정신병원을 알아보고 애를 빨리 데려가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얘가 뭔가 액션을 취하니까 걔들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병심대 갔다 오면은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적응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니까 야, 얘 어떡하냐 하면서 이제 빨리 치우자 했던 거고. 또 검사상 높은 상태임이 확인되자 부대는 가족과 함께 지내라며 민간병원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가족의 보살핌 아래 원일병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져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대 복귀일이 다가오자 원일병은 또다시 압박을 느꼈고 결국 12월 7일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군 부대 정신병원의 입원 문제 해결되어 이송 권유함, 낙담하는 반응 보이며 마지못해 수긍하는 모습, 이병동 폐쇄병동으로 전동하고 보호 격리하며 주추사 처치함. 이후 폐쇄병동으로 전원 조치됐지만 이곳에서 결국 마지막 세 번째 시도를 하고 맙니다. 폐쇄병동 복도를 걷던 원일병은 샤워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고 이곳에서 마지막 합니다. 이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에 의해 급히 후송됐지만 이미 20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이 일로 원일병이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됐군요. 네. 전문가는 폐쇄병동에 고립된 환경이 원일병에게 더욱 큰 압박으로 작용했을 거라 합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보호병동, 폐쇄병동이라는 이름으로 정신과 입원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법들인데 실제는 조금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은 그럼 가족 간의 이제 면회나 이런 부분들은 좀 시도했었으면 어떨까. 근데 무조건적인 어떤 가족과의 분리 이런 부분들은 뭐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고요. 아버지는 매일 그날로 돌아가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자신을 원망합니다. 아빠가 무지해서 미안해.
아빠가 좀 똑똑했으면 좀 더 대처가 빨랐으면 우리 아들 살렸을 건데 아빠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기다리라 기다리는 대로 기다리다 보니 이렇게 됐네. 미안해 아들. 아빠 꼭 안아보고 싶었는데 침대가 작다. 아빠 꼭 안아보고 싶어. 아유 참.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라면 전역은 축복 같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원일병의 부모는 아들이 제발 전역하지 않고 군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아들의 병원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유 참. 형은 지금 30년째 운전업을 하고 있고 형수도 에서 근무하면서 10년 넘게 근무해서 제가 알기로는 과장 직책 달고 좀 높은 직위에 있다가 사건 터지고 둘 다 일 그만두고 3개월 뒤에는 이제 생활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나왔는데 3개월치가 굶어 죽을 판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그러면 남아있고 형이 일을 하는 게 맞다 해서 형은 이제 생업에 다시 복귀를 했고 형수는 지금까지 계속 거기에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공무상 상해, 공상 판정을 받은 원일병은 군에서 병원비의 약 8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역자가 되면 이러한 지원은 끊기게 됩니다. 앞선 2차례 심사에서 다행히 모두 전역 보류 판정을 받았지만 6개월마다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기에 언제 전역 보류 심사에 대한 탈락 판정을 받을지 모르는 불안이 늘 따라붙습니다. 현재 병원비는 매달 약 500만 원, 이 중 절반 정도는 건강보험 등으로 먼저 공제됩니다. 공제 후 남은 250만 원에 대해서는 군에서 80%를 지원합니다. 전역 시 가족은 군에서 부담하던 비용 200만 원이 더해져 총 25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아휴. 게다가 협박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달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상대적으로 큰 부대는 익명성이나 서로 관계가 멀기 때문에 목격자나 진술자가 나타날 수 있는데 본 사건과 같이 방공지지처럼 작은 부대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목격 진술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계속 봐야 이 사건 되니까요.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지금은 의식불명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얘기해 줄 수 없어서 가장 이 범죄라든가 가해 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육군은 군 인성검사와 상담을 통해 위험 징후를 확인해 관련 매뉴얼에 따라 원일병을 병역심사관리대에 입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전역 보류는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현재 원일병은 12월 26일까지 보류되었음을 밝히며 지속적인 지원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입대한 지 석 달도 안 된 한 이등병이 집단 괴롭힘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 내 괴롭힘으로 에 이르는 문제는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28일 초소경계 근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고만 고 김상현 이병. 그리고 2024년 6월 23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삶을 포기한 고명현 일병. 원일병의 아버지처럼 이들의 아버지 역시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군대에 가고 뭐 그런 부모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낮에도 뭐 커튼 쳐놓고 안 나옵니다. 정신과 병원에서는 우울증이 좀 심하다는데 거기도 안 가려고 그러고 시간이 간다고 옅어질 줄 알았는데 똑같아.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소중한 아들. 아, 참. 아버지들은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선 군과 국가가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냅니다. 제발 나라의 부름에 응한 우리 아들들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말로는 그래요. 국가에서 더 이상 책임을 질 수가 없다. 그게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쳐가지고 희생을 하려고 하는 우리 젊은 우리 가족 아이들이란테 정말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아휴 참. 친구들은 모두 전역했고 이제 원일병만 남았습니다. 차마 병실 문을 열지 못했던 친구들. 오늘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친구들이 원일병을 만나러 왔습니다. 친구한테 친구. 왜? 아유. 봐봐, 괜찮아. 봐봐, 괜찮아. 친구 봐봐. 친구들이 현재 보고 싶어서 왔잖아. 아버진 원일병이 친구들을 잘 볼 수 있도록 조심스레 안경을 씌워줍니다. 현식아, 눈 떠봐. 하지만 친구들은 낯선 원일병의 모습에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합니다. 친구들 보겠어? 알아? 어? 친구들 기억나지? 친구들. 어? 친구들을 만나자 잠시나마 표정이 환해진 듯 했습니다. 현지가 친구하고 악수 좀 하자 그래. 너 건물 지어준다며 나한테 건축가게에서. 응? 집 만들어주기로 했잖아. 오랜만에 봐. 성균이도 왔어. 자고 있어. 나 약간 일어났어. 약간 일어났어. 현식아, 나와서 보자. 나와서. 아유 참. 갈게. 원일병과 가장 각별했던 친구 지태구는 가슴속에 묵혀온 말을 털어놓습니다. 너 X로 마지막으로 한 말 기억해? 내가 제일 첫 번째로 좋다 했었잖아. 그것 때문에 장례식장도 오지 말라 했었고 나한텐. 나도 똑같이 네가 제일 첫 번째고 난 그런 데서도 보고 싶지 않다. 빨리 나와라. 간다이.